15, 16, 17, 18. 포졸은 술을 세며 나무로 힘껏 저군의 뒷다리를 내리쳤다. 저군의 몸을 다른 두 포졸이 잡고 대나무로 한 대 한 대 내리갈겼다. 하지만 저군의 가슴이 아픈 것에 비하면 이러한 형벌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며 심지어 오른손의 고통도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단 한 가지만을 생각했다. 척방 3회도 내가 강도인 줄 알아. 그녀도 내가 강도인 줄 알고 있어. 27, 28. 나무로 내리치자 살가죽이 부어오르다 급기야 터졌으며 붉은 피가 나무에 묻고 사방으로 튀었다. 결국은 기절하고 말았다. 저군이 감옥의 감방에서 깨어났을 때 머리가 어지러웠으며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가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지만 잘린 오른쪽. 5손가락이 점점 아파왔으며 등, 다리, 엉덩이에 격렬한 통증이 왔다. 그는 몸을 돌려 아픈 곳을 바닥에 눌리지 않게 하려 했다. 갑자기 두 어깨에서 엄청난 통증이 몰려와 다시 기절하고 말았다. 잠시 후 다시 깨어나자 그는 먼저 자신의 신음소리를 들었으며 이어서 온몸의 고통을 느꼈다. 왜 이리 어깨가 아프지? 왜 이런 아픈 고통을 참지 못할까? 그는 말 못할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고개를 돌려 어깨를 바라보지 못했다. 설마 나의 두 팔이 잘린 것은 아니겠지. 얼마 후 갑자기 쇠와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서 내려다보니 두 개의 쇠사슬이 자신의 어깨에서 흘러내리는 것이었다. 그는 놀라서 머리를 들었다가 더욱 놀라서 몸을 떨었다. 벌벌 떨자 그 진동으로 두 어깨가 더욱 아팠다. 두 쇠사슬은 어깨의 비파고를 뚫고 나와 두 손의 쇠사슬과 발목을 맨 쇠사슬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사부님에게 들은 적이 있는데 비파고를 뚫는 것은 관가에서 제일 흉악한 죄인에게 쓰는 형벌이었다. 제 아무리 무공이 강해도 쇠사슬로 비파고를 뚫어버리면 그 사람은 조금의 힘도 쓰지 못한다고 한다. 순식간에 머릿속에 무수히 많은 상념이 떠올랐다. 왜 나에게 이런 형벌을 내리는 거지? 그들은 나를 진짜 범인으로 알고 있나?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데 관가에선 모르고 있는 것일까? 저군이 지연의 대당에서 모든 사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야기했지만 만진산의 첩도홍은 강간을 하려 한 사람은 바로 저군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했다. 망가의 8제자들과 다른 사람들도 저군이 도홍을 껴안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침대 아래와 베개에서 돈과 재물을 발견했다고 증언했다. 관가의 포졸들도 형주 망가의 명성은 멀리까지 퍼졌는데 감히 누가 강도 짓을 하러 오겠느냐고 했다. 저군은 지현의 용모가 단정하고 매우 자상하게 생긴 것을 보았다. 그는 지현나리께서 비록 그들의 말을 듣고 억울한 누명을 씌웠지만 곧 사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른손에 5손가락이 잘렸으니 앞으로 어떻게 검을 사용할까? 그는 화가 잔뜩 나 있었으며 울분을 참지 못했다. 그는 아픈 것을 참고 일어서서 외쳤다.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없어지더니 몸이 앞으로 넘어졌다. 그는 힘을 다해 다시 일어났지만 얼마 안 가서 다리에 힘이 빠져 다시 앞으로 넘어졌다. 그는 땅에 엎드린 채 고개를 쳐들며 큰 소리로 외쳤다.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저쪽 어디선가 누가 차갑게 말했다. 비파골이 뚫렸으니 다시는 무공을 쓰지 못할 것이다. 해. 돈을 많이 써야 해. 저군은 누가 이 말을 짓거렸는지 상관도 하지 않았으며 이 말이 뭘 뜻하는지도 상관하지 않고 소리쳤다.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한 명의 옥졸이 다가와서 말했다. 왜 소리를 치는 거야? 조용히 하지 못해. 저군이 소리쳤다.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지연나리를 만나게 해주세요. 나는 누명을 썼어요. 옥졸이 말했다. 입 닥치지 못해. 저군은 오히려 더욱 큰 소리로 떠들어댔다. 포졸은 한 번 웃더니
한 개의 나무 물통을 가져와서는 저군의 몸에 끼얹었다. 저군은 아주 지독한 찌린내를 맡았다. 그는 피할 수가 없어서 고스란히 한 통의 오줌물을 맞고 말았다. 오줌물이 상처를 적시자 상처는 더욱 아팠다. 그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끼고 기절해버렸다. 그는 혼미 상태였으며 때로는 삼해 하고 불렀다. 사흘 후 옥졸이 죽을 가져왔으나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한 입도 먹지 못했다. 넷째 날 아침이 되자 몸에 있는 열이 천천히 식어갔다. 몸에 있던 상처는 아파서 마비되었기 때문에 며칠 전보다는 고통이 심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억울하다는 생각이 나자 다시 소리쳤다.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부르짖는 그의 목소리는 너무 약해서 단지 신음소리에 불과했다. 그는 잠시 앉아있다가 멍하니 간방을 훑어봤다. 간방은 약 2장 정도의 돌방이었으며 벽은 네모난 돌로 만든 것이었다. 바닥에도 돌을 깔았으며 구석에는 한 개의 변기통이 있었다. 심한 구린내가 코를 찔렀고 곰팡이 냄새에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였다. 그가 천천히 머리를 돌리니 서쪽 구석에서 누군가가 그를 째려보고 있었다. 저군은 몸을 떨었다. 이 방 안에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이 있는 줄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다. 그 사람의 얼굴에는 수염이 가득했으며 머리카락은 목에까지 자랐고 옷은 찢어지고 너무 더러워서 마치 들판에서 사는 야만인 같았다. 그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는 것이 자기와 똑같았다. 심지어 비파골에도 2개의 쇠사슬이 꿰어져 있었다. 저군은 잠시 안심했으며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다. 알고 보니 세상에 나처럼 불행한 사람이 또 있었구나. 그리고 또 생각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흉악하게 생긴 것을 보면 틀림없이 살인을 하고 불을 지른 악독한 강도일 것이다. 저자는 마땅히 죄를 받아야 하지만 난 억울한 사람이야. 여기까지 생각하자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그는 아주 혹독한 형벌을 받고 감옥에 들어오는 순간까지도 이빨을 꽉 깨물고 모든 고통을 참으며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얼굴에 수염이 가득한 사람이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진짜 같은데? 아주 좋아. 너 연극 배우냐? 저군은 그를 상관하지 않고 계속해서 울었다.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옥졸이 한 통의 오줌물을 가져오는 것이었다. 저군은 비록 고집이 강했지만 더 이상 계속하지 않고 천천히 울음을 거두었다. 옥졸이 말했다. 이놈아, 누가 찾아왔어? 저군은 한편으로 놀라고 한편으로는 기뻐하면서 물었다. 누가? 옥졸은 저군을 잠시 살펴보더니 몸속에서 한 개의 열쇠를 꺼내서 밖에 철문을 열었다. 발자국 소리가 몇 번 들리더니 옥졸은 기다란 통로를 걸어갔다. 그리고 또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계속해서 철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다. 몇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이쪽을 향해서 걸어오는 것 같았다. 저군은 몹시 기뻐하면서 일어서려 했으나 발에 힘이 없어서 넘어질 뻔했다. 그가 옆에 있던 벽에 손으로 버티자 어깨에 비파골이 무척 아팠다. 그러나 그는 너무 기뻐서 아픔을 잊고 크게 소리쳤다. 사부님 3회. 그는 세상에서 아는 사람이라고는 사부님과 3회밖에 없었다. 옥졸 외의 2사람은 틀림없이 사부님과 3회라고 생각했다. 철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첫 번째로 옥졸, 두 번째로 옷을 화려하게 입고 있는 척방, 그리고 세 번째로 만규였다. 그녀는 소리쳤다. 사형, 사형. 그녀는 철창에 몸을 기대었다. 저군은 한 발자국 앞으로 걸어나가자. 그녀가 입은 옷이 시골에서 올라올 때 입은 그 옷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순간 그의 발길은 땅에 못 박힌 듯 멈추어지고 말았다. 그녀는 2눈이 빨갛게 부었으며 무엇인가 말하려 했다. 사형, 사형. 저군이 물었다. 사부님은? 사부님은 찾았어?
척방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줄줄 흘렸다. 저군이 또 물었다. 그동안 잘 있었어? 어디서 지내고 있지? 척방은 훌쩍거리면서 말했다. 갈 데가 없어서 잠시 만사형의 집에 머무르고 있어요. 저군은 큰 소리로 말했다. 나쁜 놈의 집에 있으면 절대 안 돼. 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 척방은 고개를 숙이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돈이 없어요. 그리고 만사형이 잘해주고 있어요. 요즘은 매일 관가에 와서 사형을 구하려고 돈을 쓰고 있어요. 저군은 더욱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외쳤다.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어째서 돈을 써? 이 다음에 어떻게 갚으려고 그래? 지헌나리께서 나의 누명을 벗겨주시고 곧 풀어줄 거야. 척방은 또 울면서 원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왜 날 버리고 떠나려고 했어요? 저군이 잠시 생각하니 모든 것을 알 것 같았다. 아직까지도 사매는 도홍의 말이 진짜인 줄 알며 금은보화도 훔친 줄 알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그는 일생 동안 척방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위로해주고 어떤 말이든 다하며 어떤 일이든 그녀와 상의했었다. 하지만 이렇게 중대한 일에 직면하자 그녀도 다른 사람과 같이 자신을 오해하고 있었다. 척방도 저군이 도홍을 강간하고 금은보화를 훔치는 짓을 한 줄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순간 그의 마음속의 괴로움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훨씬 심했다. 그는 입을 벌리고 척방에게 몇 마디 변명의 말을 하고 싶었지만 마치 벙어리가 된 것처럼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는 힘을 다했지만 얼굴만 벌개지고 입이 말을 듣지 않아 결국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척방은 그의 이런 무서운 모습을 보자 머리를 돌리고 감히 쳐다보지를 못했다. 저군은 힘을 다했지만 시종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척방이 머리를 돌려 자기를 외면하자 마음이 더욱 괴로웠다. 그녀는 날 원망하고 있다. 내가 그녀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좋아했다고 원망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금은보화를 훔친 것도 원망하고 있다. 사문에서 위급한 일이 닥쳤을 때 나 혼자 멀리 도망치려 한 것을 원망하고 있다. 사매, 나를 그렇게 못 믿으면서 어떻게 날 보러 왔어? 그는 더 이상 척방을 쳐다볼 수가 없어서 천천히 고개를 돌려 벽을 쳐다봤다. 척방은 고개를 돌리고 말했다. 사형, 지나간 일은 더 이상 따지지 않아요. 다만 빨리빨리 아버지의 소식을 들었으면 해요. 만사형이 오빠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힘을 쓰고 있어요. 저군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저놈의 도움은 필요 없어. 그리고 이렇게도 말하고 싶었다. 저놈의 집에 있지 마. 더욱 힘을 주고 말하려 할수록 전신의 근육이 더욱 마비되는 것 같아서 한마디도 말하지 못했다. 그의 몸이 벌벌 떨자 쇠사슬이 쨍쨍 소리를 냈다. 옥졸이 다그치듯이 말했다. 시간이 다 됐소. 여긴 사형수의 감방이요. 전문적으로 살인을 한 중죄인만 수감하기 때문에 면회는 못하게 되어 있소. 위에서 알면 우리들은 뭐가지요. 낭자, 이 사람이 살아서 나간다 해도 병신이나 마찬가지요. 빨리 이 사람을 잊어버리고 돈 많고 잘생긴 청년에게 시집 가시오. 말을 하면서 만규를 한번 쳐다보고는 얼굴에 미소를 지었다. 척방은 애원하듯이 말했다. 아저씨, 사형에게 몇 마디만 더 하게 해주세요. 손을 철장 안으로 집어넣고는 저군의 옷자락을 잡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사형, 걱정하지 마세요. 만사형에게 부탁해서 나오게 해줄게요. 그리고 함께 아버지를 찾으러 가요. 그녀는 작은 대나무 광주리를 집어넣으면서 말했다. 그 안에 고기, 생선, 계란, 그리고 돈이 조금 있어요. 사형, 내일 또 보러 올게요. 옥졸은 귀찮다는 듯이 말했다. 낭자, 빨리 나가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소. 만규가 이때 입을 열었다. 적사형, 걱정하지 마시오. 당신의 일은 곧 나의 일이니 내 최선을 다해 현태하께 말씀드려 형벌을 최대한으로 가볍게 하겠소. 옥졸이 계속해서 재촉하자 척방은 밖으로 걸어나갔다. 한 걸음 딛고 저군을 한번 쳐다보았으나
그는 마치 돌부처처럼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벽만 쳐다보고 있었다. 저군의 눈에는 울퉁불퉁한 석벽만 보였다. 그는 머리를 돌려 척방의 뒷모습을 보며 사매 하고 부르고 싶었다. 그러나 목이 막혀 말이 나오지를 않았다.